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노원 을지대병원 허진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풍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통풍은 음식, 특히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을 분해하고 마지막에 남는 대사 물질이 바로 요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산이 혈액 속에 많이 이제 과다하게 증가되게 되면 관절에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산이 혈중에 증가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요산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주로 우리 체온이 낮은 곳에 관절 주위에 이제 침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근데 우리 몸의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우리 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식세포라는 것이 와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산은 이제 결정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녹지 않고 오히려 주위 조직에 염증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따라서 이것이 결국에는 부종과 발열,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퓨린은 말씀드린 이제 음식에 많이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알고 있는 육류 종류는 대부분 많이 들어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모든 육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특히 내장 종류 음식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그런 음식들도 내장 종류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반면에 이제 좋은 음식들은 네. 이제 우유라든지 유제품, 치즈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하고 채소, 야채 이런 것도 좋은 음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산이 이제 혈액에 있다가 대부분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으로 많이 배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요산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통풍이 결국 발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요. 통풍 진단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통풍은 이제 크게 먼저 이제 아시면 좋은 게 이제 4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통증이 생기면 아프니까 이제 병원 오시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무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서 근데 이제 요산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우리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이렇게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발가락이 아프게 되면 이제 발가락이? 예, 주로 발가락에 문지발가락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 그다음에 급성 통풍 그리고 이 급성 통풍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다음 통풍이 생기기 전까지 이제 증상이 살짝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기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감기 통풍 시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계속 재발되는 만성 통풍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부어 있고 염증이 생기고 관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관절천자 그러니까 바늘로서 우리가 주사기로 관절액을 뽑아서 편광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산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산 결정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바로 이제 확진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아픈 부위에다가 우리가 주사기를 꼽아서 또 천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천자를 하기 힘들 수 있고 또 물의 양이 작을 때는 이제 뽑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라든지 CT, 그 중에서도 이중 에너지 CT라고 하는 D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장비를, 특수 CT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또 통풍을 진단할 수가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은 통증이 왔을 때 병원에 오시긴 되지만 사실은 건강검진이나 사전에 한번 검사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요산 수치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확인해 보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통풍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네, 통풍은 뭐 식이요법, 운동 이런 이제 비약물적 치료도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제 아까 증상도 바뀌었지만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이렇게 치료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급성기 때 우리가 요산 저해제라든지 억제제를 쓰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성기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그러한 약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염증과 통증만 치료하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라든지 콜치신이라든지 코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우리가 흔히 또 부신 피지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써서 염증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성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통증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치료라고 하는 요산을 억제하는 요산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쓰게 되는데 그 요산 강화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산 강화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생성 억제제와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배설 촉진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흔히들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제들은 아마 병원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생성 억제제를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생성이 이제 우리가 억제를 함으로써 통증을 빨리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많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배설 촉진제를 사용할 경우에 약간의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설 촉진제보다는 생성 억제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통풍에 대해서 노원을지대병원 허진욱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